우리는 누구나 자연 치유력을 가졌다. 팬데믹 시대에서도 면역력을 높이며 건강하게 사는 법. 감기는 굶어야 낫는다. 조기성 지음, 시소 출판. 페이지 94. 감기는 굶어야 빨리 낫는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따뜻함을 좋아하고 적절한 신진대사와 면역의 유지를 위해 일정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차가운 곳에 계속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감기 바이러스들은 차가운 온도에 적응력이 좋은 놈들이다. 특히 차가운 환경으로의 갑작스런 이동이나 피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이런 차가운 기운을 가진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게 만들고 이놈들의 침투 초기에 우리 몸은 오한이라는 증상을 겪게 된다. 반면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더운 온도에는 취약하므로 이들이 침입하면 우리 몸은 이를 물리치기 위해 체온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다. 외적이 쳐들어오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으므로 우리 몸은 가능한 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 최대한 에너지를 동원하려 한다. 즉, 위급 상황이다 보니 인체의 기본 활동 중 중요한 소화나 배변 활동에마저도 사용할 에너지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입맛을 잃게 되고 배변도 정상적이지 않게 된다. 음양이 잘 조화된 건강한 상태의 우리 몸은 외부에서 찬 기운을 포함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이를 내보내려고 한다. 즉, 1차적으로 코의 점막에서 가벼운 콧물이나 재채기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2차적으로 아주 많은 콧물, 가래를 내보내거나 코를 막아서 코막힘 증상이 생기게 한다. 여기서 콧물이나 가래는 외부에서 들어온 찬 기운이 뭉친 것이고 이를 내보내려는 것이나 코막힘은 우리 몸을 지키려는 몸부림인 것이다. 이 과정을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중단시켜버리면 잠시 콧물이나 코막힘은 멈추지만 찬 기운은 몸에 여전히 남게 되어 감기는 더 오래 가게 된다. 특히 겨울에 코가 자주 막히는 만성 비색증은 외부의 찬 기운이 폐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첫 관문인 코를 닫음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때 오트리빈과 같은 비충혈 제거제를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코막힘이 없어지긴 하지만 폐장은 찬 기운에 노출되므로 인체는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오트리빈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호흡이 잘 될 때 코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증세로 폐장이 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체질은 평소에 냉음료나 찬 성질의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생강차 등을 즐겨야 폐장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감기에 대항하기 위해 인체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나 찬 기운을 내보내기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할 때 인체에서는 효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는 대사효소와 소화효소로 나뉘는데 이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를 도와준다. 즉, 몸에서 다양한 대사활동이 진행될 때는 소화효소가 대사효소로 이동해 도와주고 과식을 하거나 체했을 때는 대사효소가 일부 소화효소로 이동한다. 밥을 먹고 나면 졸린 이유가 대사효소를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 특히 인체가 질병에 걸려 싸워야 할 위급 상황에서는 소화효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이겨낼 수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인체는 이와 싸우기 위해 체온을 높이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므로 소화효소가 대사효소로 이동하게 되고 소화효소의 여력이 줄어들므로 입맛을 잃게 된다.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탈이 난다. 노인이 되어 음식을 적게 먹게 되는 이유도 보다 중요한 대사 효소를 유지하기 위해
소화효소의 사용을 줄이려는 자연적인 인체의 노력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에 넘치는 어머님들께서는 보통 자식이 감기에 걸리면 안타까운 마음에 고기 반찬과 영양가 넘치는 음식을 마련하신다.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에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동물들은 몸에 질병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먹이를 주어도 질병이 나을 때까지는 먹이를 거부한다. 이러한 행동은 몸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감기에 걸리면 굶어야 빨리 나을 수 있다. 기본적인 체력 유지를 위해 굶을 수가 없다면 소화가 다 된 음식인 죽을 먹거나 소식을 하거나 소화제를 먹는 것이 감기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자연에서는 식물 효소, 동물 효소, 미생물 효소 등 효소가 풍부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먹거리 중 많은 부분이 생성과 소비되는 과정에서 효소가 고갈된 채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대량 생산을 위한 과정에서 사용하는 농약, 화학 비료, 그리고 인공 사료들은 식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의 효소를 줄어들게 하고 가공되거나 화학 첨가물이 첨가되어 생산되는 식품, 인스턴트 식품 등에는 효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강한 열도 효소를 파괴한다. 특히 냉장 보관은 과일이나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장시간의 보관은 효소의 파괴를 가져온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쌓인 열을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냉장고에 보관된 냉음료를 마구 소비한다. 얼음이 넘치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자극적인 TV 속 광고는 이를 더 유혹한다. 그러나 효소는 따뜻한 온도에서 유지 내지 번식을 하고 위장도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야 소화효소가 잘 분비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안전 상비 의약품의 한 가지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액상 소화제들이 모두 냉장고에 보관되어 판매되는 현실은 이를 무시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소화효소가 다량 소모되고 이는 대사효소의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몸에서는 각종 질환이 발생하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태에 이른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효소의 복용은 가히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겠다. 효소가 많은 대표적인 식품이 효모이다. 필자가 어려서는 원기소라는 제품으로 약국에서 판매되었는데 당시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국민이 복용했던 인기 영양제였다. 요즘은 약국이나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효소제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 중에서 효소제로서 가장 권장되는 음식이 무이다. 무는 효소를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실제 음식점의 기본 반찬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 음식점에서는 단무지가 밀가루 음식의 소화제로, 설렁탕집에서는 깍두기가 기름진 음식의 소화제로 쓰인다.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고기, 생선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도 소화를 돕기 위해 항상 물을 함께 넣어 요리한다. 우리의 전통 음식인 김치, 된장, 청국장, 간장 등은 효소가 많은 훌륭한 발효식품이다. 지금도 잔치집과 같이 다량의 음식을 먹게 되는 곳에는 항상 효소가 많은 식혜와 수정과가 디저트로 나온다. 이런 음식들은 과거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했던 시기에 우리 선조들의 질병을 이겨내게 해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효소 건강식품이었다. 최근 발효식품이 암세포나 성인병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잇따른 연구 발표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음식 문화를 유산으로 물려준 우리 조상들에게 무한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페이지 126. 열이 나면 해열제를 꼭
복용해야 할까? 보통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상비약으로 해열제를 성분에 따라 2가지 이상 구비해 놓는다.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 지속되는 경우 교차 투약해서라도 빨리 열을 내리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열이 나는 이유가 단순한 감기에 의한 것인지 다른 염증성 질환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고 어린 아기라면 변증열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각각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 없이 요즘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너무 쉽게 해열제를 복용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번 글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와 2015년 한국에서 감염자의 28%를 사망하게 한 위험한 질병이었다. 당시 미국의 콜롬비아대 연구진은 낙타의 75%가 메르스에 감염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낙타를 메르스의 주범이라고 지목했으나 사실 주범은 따로 있었다. 과학자들이 5년간 세계 대륙 20개국에서 19,000여 마리의 동물을 생포하여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메르스가 검출된 동물의 98%가 박쥐였다. 전 세계의 박쥐는 1,200종이고 그 속에 3,204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다. 코비드-19도 박쥐에서 유래된 사스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박쥐는 코비드-19, 메르스, 사스, 에볼라 등 각종 바이러스의 온상이다. 그런데 왜 정작 박쥐는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걸까? 그것은 박쥐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박쥐는 사람과 같은 항온 동물이면서도 주변 환경에 맞춰 체온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박쥐가 날면 체온이 40도까지 올라서 저절로 바이러스를 물리치는데 이것은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 체온을 올려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이치와 같다. 인체에 열이 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인한 감염성 질환 때문에 나타난다. 이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대부분 열에 취약하므로 인체가 스스로 체온을 올려서 방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열은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다.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일본의 아보도 오루 교수는 몸의 체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면역력이 5배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감기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질환이므로 이와 싸우기 위해 인체는 스스로 시상하부에서 온도 조절점을 올리게 된다. 따라서 인체가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열을 내고 있을 때 해열제를 복용하면 감기 바이러스는 억제될 수 없으므로 감기가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발열은 보통 38.4도에서 40도 정도이고 더더구나 38.4도 이하의 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이에 취약한 뇌와 신경세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열제를 사용해야 할 필요도 있다. 우리 몸은 질환이 생기면 스스로 치료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해열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혼란을 겪게 되고 이는 면역계의 파괴로 이어진다. 해열제를 사용할수록 우리 몸의 면역계는 이 정도의 열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인식해 더욱더 많은 열을 내는 것이다. 옛 의서들에 의하면 감기는 자연의 찬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오래전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질환답게 각 나라마다 이를 이기기 위한 다양한 민간요법이 전해지는데 서양의 닭고기 스프나 날계란, 굴, 따뜻한 우유를 섞은 고골모골, 동양의 따뜻한 죽 등은 모두 찬 기운을 이겨내도록 몸을 데워주는 음식이다.
몸 안에서도 찬 기운을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이 발현이고 이를 통해 면역력이 올라가게 된다. 이때 올라간 면역력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감기 초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약에 의존해서라도 일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은 감기 초기에 해열제와 소염 진통제를 남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감기가 2주에서 3주 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해열제의 남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면역계에 혼란을 일으켜서 비염, 천식, 아토피 등 각종 알레르기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환절기에도 면역이 떨어지는 인체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체온을 조금 올리게 되는데 이를 착각하고 해열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감기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환절기에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등의 환자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 고대 의서인 황제 내경 영추에는 인체의 오장이 완성되는 시기를 10살로 보았는데 현대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면역이 거의 완성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열이 잘 조절되지 않아 감기 등 감염 질환이 오면 고열을 동반하거나 심한 몸살을 앓게 된다. 이때 아이들이 열이 나는 것은 당연히 스스로 면역력을 길러서 병을 치유하는 연습 과정이다. 특히 밤은 음이 축적되는 시간이므로 유독 열이 심해진다. 그러니 저절로 열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반드시 해열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열이 심할수록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줘야 한다. 해열제를 투여해서 급격히 열을 내리는 것은 아기가 다음에 열이 생길 때 급격하게 열이 오르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해열제의 잦은 사용으로 인해 열이 잘 떨어지지 않게 되면 요즘은 시간 간격을 두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과 이부프로펜 계열의 해열제를 교차 복용시키기도 하는데 이 약물들은 대개 복용 후 60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고 최대 효과는 3, 4시간 후에 지속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이다. 이는 굉장히 강한 해열 방법이라서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했었고 면역의 혼란과 간 독성, 신독성을 일으킬 확률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경고한 바가 있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해열 진통제는 타이레놀이다. 이 타이레놀의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인데 이 성분은 과다 복용 시 대사 과정에서 간장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타이레놀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람이 2,500여 명이 넘고 매년 평균 10만여 명이 응급실을 찾는다. 이 때문에 FDA에서는 판매 허용량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으나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의 엄청난 광고 물량과 로비 때문에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